자, 이제는 건축법 관련 챕터 4에 있는 건축법 관련 문제를 하도록 해봅시다. 우선 총론 문제죠.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아닙니까? 1번 보면 고층 건축물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10m 이상 맞죠. 초고층은 50층 이상이거나 우리가 4, 5, 20, 200m 이상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준초고층이란 건 고층 중에서 초고층이 아닌 걸 말하고, 다음 주요 구조물은 내기, 바보, 지주 이렇게 그랬죠.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이렇게 한다. 주계단. 다음 5번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직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맞는 얘기죠. 자, 정답 그래서 2번이 틀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건축법령상 건축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이 아닌 거. 자, 이걸 우리가 보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건축물이라면 지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건축물 중에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는 건축물이 있단 말이에요. 철수는 고문관이다 이렇게 그랬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암기 코드 아닙니까? 그러면 철도 운전 보안시설, 하천법상의 수문 조작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문화재 및 지정가정 문화재 보호법에 있는 거, 그 다음 나가서 간이 컨테이너를 이용한 이동이 용이한 창고 이런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1번 문화재 보호법 지정 문화재 되겠고, 철도 선로 부지에 있는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 가로지는 보행시설 되겠고, 고속도로 통행 징수시설 되겠죠. 그 다음 지역자치센터는 어디 속하는 겁니까? 바로 이거는 근생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일종 근생이다 볼 수 있겠죠. 정답 4번이네요.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 수문조작실 적용받지 않는다. 알 수 있겠죠. 다음 3번 건축법령상 건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 안의 종전 규모보다 증가해왔다. 그러면 자, 이거는 문제 뭐가 있냐? 철거에서 종전보다 가졌다 그러면 신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전부 또는 일부다 말이 꼭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건물이 있는데 여기 갖다가 전부 이 소리가 있어야 되겠죠. 철거나 멸실돼서 종전 범위 규모에서 짓는 거냐 아니면 더 크게 짓는 거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종전 범위 내에서 치면 얘는 철거해서 짓게 되면 걔를 갖다가 개축이라고 하는 거고, 자 철거했으면 멸실해서 재축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짓는다 그러면 두 개다가 다 뭐냐면 신축이 되는 거죠. 신축. 자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전부터 일부란 말이 꼭 들어가야 되는 그 말이 없습니다. 자, 다음 부속 건물만 있는 대지에 주된 건물을 갖다 신축이죠. 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철거하고 다시 축조했다 했어요. 그죠? 범위 내에서 그럼 개축이죠. 다음 기존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 종전 규모 안에서 다시 축조하면 멸실했다면 재축이죠. 건축물의 층수의 증가 없이 높이만 증가했다. 무조건 증축이죠. 정답 5번이네요. 다음 4번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기둥을 3개 수선했다. 그랬습니다. 기둥을 동일한 거. 볼을 1개 증설해체, 방화벽을 증설해체, 미관지구는 없어졌습니다. 이제 그래서 담장을 변경했다 이런 말인데, 자 이제 여기는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그거 써야 되고, 그다음 벽이라는 말 써야 되지 않고 내력벽이라는 말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분을 파악할 때 정답은 5번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4번도 이제 그 법 자체 아직 건축법은 개정이 안 됐어요. 우리 국토계획법은 개정됐더라도. 그래서 그것이 또 있다 하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자체는 5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3번도 5번, 4번도 5번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 5번 건축법령상 용도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용도 변경은 시설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장소관청. 그러니까 대장소관청이라는 건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이들한테 허가받는 경우 있고 신고받는 것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했죠. 자산, 전문, 영육, 근거, 기. 자동차 관련 시설이 가장 높은 거 아닙니까? 다음 산업 등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등 시설은 위가 산이 많은 자는 위산자는 알겠죠? 창자 빵꾸나 공창이야. 그럼 묘지로 운반해서 장례춘다. 묘지로 운반해서 장례춘다. 위험물, 자원순환, 공장, 창고, 묘지, 운수시설, 장례식장. 이걸 장례시설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전기는 방전된다. 방송통신 발전. 네, 문화집회시설 있잖아요. 그죠? 문화집회시설은 문종락관.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얘기합니다. 다음 영업 등 시설이 있어요. 영업은 판매가 운명이요. 판매가 운명이요. 숙명이요. 그 다음에 고통이다. 다중생활시설. 그래서 2종짜리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어요. 판매시설, 여기는 운동시설, 숙박시설. 그 다음 교육복지시설 있죠. 의대, 노교수야 되겠죠. 그래서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시설, 수련시설, 야영장시설. 그 다음 근생은 1종, 2종 있죠. 주거 업무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군사시설. 그 다음 동식물 관련시설 있죠. 그러면 틀린 걸 고르랬죠. 의료시설을 교육시설 바뀌었다. 의료시설을 교육시설 같은 시설군에 옮겼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장사의 기재사항을 갖다가 변경 신청해야 될 것 맞지 않습니까? 다음 다세대를 연립으로 바꿨다. 그래서 다세대.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연립으로 바꿨다 그랬는데 같은 공동주택이죠. 그러면 대장상 변경 신청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다음 문화집회시설을 판매시설로 바꿨다. 위에서 밑으로 내려갔네요. 그러면 바닥 면적의 특별한 사용은 대수는 수반하지 않으면 500가지지만 그렇게 예외는 제외하고 결국 뭐 할 수 있냐?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4번 일정 근생을 단도로. 자, 일정 근생을 단도로 밑으로 내려갔네. 그죠? 그러면 신고해야 되는데 여기는 건축사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설계는 허가 대상만 되는 거구나 알 수 있어요. 무슨 대상만? 허가 대상만 된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보면 바닥 면적 합계가 900제곱미터를 자파점을 경기 침체로 단란주로 봤다 그랬습니다. 자, 자파점은 여기 있는 거죠. 근생이죠. 그걸 갖다가 뭘 바꿨냐? 가서 단도 밑으로 가졌네요. 그러면 우리가 단란주 위로 올라갔죠. 단란주점은 그럼 단란주점 어디 있어요? 여기 위로 올랐으면 허가 대상 허가할 때는 건축사가 설계가 있어야 되겠죠. 자, 됐습니다. 500서부터. 그러면 틀린 것은 가서 뭐가 있습니까? 4번이 틀렸죠. 그 다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이죠. 1번 건축법상 건축허가 및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순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 자, 허가권자가 도지사인 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누구냐? 자, 이들이 되죠.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돼요. 그 다음 예외로다 누가 되느냐면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돼요.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거로 1번 틀렸고요. 2번 건축 허가를 받는 자가 허가받은 후로 2년 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보면 분명히 가서 중요한 게 그거죠. 허가받은 자가 2년 내 공사를 착수하지 않는 경우 그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2년 내 공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허가를 취소하는 거 맞습니다. 취소되는 거 받는 2년. 단 공장은 몇 년? 3년 그래야 되겠죠. 자, 그다음 4번 신고 대상인 건축물을 에 대한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아니한 경우 그 효력은 상실된다. 당연히 효력 상실하는 거 맞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되는 것은요. 그 1년 범위 내에서 뭐라 볼 수 있어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4번 허가권자가 사전결정 신청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허용 여부에 대해서 사전결정 통지한 경우 사전결정 통지 착수하는 게 아니라 뭐 할 수 있어요? 허가를 신청해야죠. 2년 내에. 그다음 5번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동기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사전결정 효력은 상실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밀한 의미를 보면은 정답이 3개가 될 수도 있죠. 2번, 그 다음에 3번, 5번 그래놨죠. 근데 1번은 가서 그 공사에 2년 내 공사에 착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단 공장은 3년 이렇게 해서 가져가야 되겠고, 그다음 2번은 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신고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얼마나 하도록 돼 있어요? 1년 내에 공사를 착수하면 효력은 그 신고 효력은 상실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단 예외적 현상이 2번, 3번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2번, 3번, 5번이 정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문제 분위기를 파악할 때는 바로 5번은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단 예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걸 문제 분위기 파악이라고 합니다. 자, 2번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사전 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허가권자는 특광자,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맞죠? 그렇죠? 허가권자 특광자,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권자의 사전 승인은 건축허가의 사전 승인 도지사만이 행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우리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보면 이런 내용을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지사가 허가권자인 데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1번 보니까 도지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틀린 거고, 그렇죠? 네, 2번은 허가는 사전 승인 누구만? 도지사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구나 알 수 있겠죠. 3번 자연환경 수질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간에 모든 위락시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랬죠.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 받아야 될 것은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단 공장과 창고는 제외.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자수, 교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있냐면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 안에 위락 숙박 시설에 대해서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연환경 수질보호를 위해서 교육환경 주거환경인데요. 도지사 지정 공간인데 얘는 업태하고 업태와 규모에 적용받죠. 근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업태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봤을 때 업태와 규모가 있는데 업태는 어떻게 해버리겠어요? 공주는 일만 업무하고 자고 논다 이렇게 그랬죠. 공동주택 2중의 일반 업무시설, 자는데 숙박, 노는데 위락시설. 그리고 여기는 3층 이상이거나 그렇죠?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 받아라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모든 때문에. 그 다음 4번 도시군객시설 예정지 안에 가설건축물은요. 자, 건축 공작물의 축조 건축주 명의 변경은
건축법상 허가 받아야 된다. 아니죠. 자, 우리가 보세요. 여기 가설 건축물의 경우는요. 가장 중요한 게 그랬어요. 대장소관청한테 허가 받아야 되겠죠. 누구한테? 대장소관청한테 허가 받는 거예요. 그 다음 공작물의 축조 이런 것은 신고사항이겠죠. 자, 분명히 틀렸습니다. 네,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공장 제외고 도 지역의 시군에 건축하는 경우 도지사 사전 승인 받는 거죠. 허가가 아니라 사전 승인. 자, 그다음 3번 건축법령상 허가 대상이라도 자 또는 시장군 구청장에 미리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 그랬습니다. 농림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 그래야 되지. 미만, 3층 미만, 3층이 아니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그랬습니다. 자, 이건 분명히 틀렸죠. 그렇죠? 다음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건축물 당연히 되겠죠. 연면적 합계. 그래서 우리가 바닥 면적 합계가 80, 바닥 가면 바로 긴다 그랬죠. 그래서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 하는 걸 볼 수 있겠고. 자,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맞는 소리지 않습니까? 높이는 3층, 3m. 3m 이내 증축 그래야 되겠죠. 다음 산업단지 내에 5위 상가가 아니라 5위 공장이랬죠. 뭐였어요? 500제곱미터 이하로서 2층 이하인 공장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5위 공장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뿐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건축허가 제한이란 말은 이렇게 이원화가 돼 있어요. 어떻게 됐냐? 국토장관이 국민 경제상이라든가 아니면 가서 주무장관 요청에 의해서 허가권자를 제한합니다. 그 다음 시도지사는 지역이라든가 도시군 계획 때문에 시장군수 구청장을 제한해요. 그렇죠? 시장군수 구청장을 제한합니다. 제한할 때는요. 주민의 의견 듣도록 되어 있어요. 다음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그리고 가서 통보해 주면 허가권자가 공고하는 겁니다.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2년이고 1회 안에서 1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시도사가 제안했으면 즉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과하다고 생각하면 해제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과하다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 1번은 분명히 틀렸네요. 지역계획 도시군계획하면 누가 해야 되겠죠? 시도사가 해야 되겠죠. 그걸 제외한 국민경제상 이렇게 고치면 맞죠. 그다음 2번 국토장관이나 시도사가 건축하거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라 주민의 의견 청취 후 건축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오케이, 맞네요. 그 다음 3번은 제한기간은 몇 년 했어요? 2년이고 1년에서 1년 연장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3년이었기 때문에. 4번 국토장관이나 시도사는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 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 면적, 경계를 상사에 정해서 이를 자기가 공고하는 게 아니라 누가 공고한다 그랬어요? 허가권자가 공고하도록 된다 그랬죠. 누가? 허가권자가. 그 다음 5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시장군 구청장의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에 지체 없이 국토교통장관에 보고하며 보고받은 국토장관은 제한 내에 지나쳐 해제를 명한다 그랬죠. 명. 그래서 틀렸습니다. 옳은 것 2번 뿐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다음 5번 건축법령상 도시군객시설 예정지에 건축하는 가설 건축물 허가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다만 조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1번 가설 건축물의 철근 콘크리트 또는 철골 콘크리트인 경우는
허가하에서는 아니 된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 2번 가설 건축물이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인 경우는 허가에서는 아니 된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 3번 가설 건축물이 국토이계민 법령상 제64조를 위반돼서는 허가에서는 아니 된다. 맞죠. 그 다음 4번이 틀렸네요. 가설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자 4층 이상이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바로 4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 3층까지는 오케이 허가해 줘야 돼요. 그 다음 5번 가설 건축물은 도시군객시설 예정 부지에서 건축하는 경우 자 시장군수구청장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맞죠? 자 그래서 허가. 그 다음 이제 6번 보도록 해봅시다. 건축법 영상 건축허가 관련하여 효력이 상실 및 취소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건축원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위원회 심의 효력은 상실된다. 자, 건축위원회 심의 효력은 2년간 유효하다는 거 정확히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 효력이 상실된다. 당연히 맞는 얘기죠. 그 다음 2번 건축허가 가름을 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1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은 없어진다. 맞습니다. 한 1년 연장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음 4번은 허가권자가 허가를 받은 자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업종 변경 승인을 받은 공장은 몇 년? 3년.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고 했고. 그 다음 허가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2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는 그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자체가 보면 거기 4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 7번 건축법령상 사용 승인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건축주는 건축공사 완료 후 7일 아니죠. 그냥 완료가 됐으면 완료 후에 허가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허가권자가 허가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내 검사 후 조례가 정했으면 검사가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야 되죠. 1번 틀렸네요. 당연히. 자, 네, 안반 공사 있다. 그러면 임시사용 승인을 무한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허가권자는 사용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청이 정하는 기간 내에 사용 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 승인서를 교부된다. 맞죠? 4번 건축주는 사용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맞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건축한 가설 건축물도 사용 승인. 그러니까 여러분들 허가 대상 건축물 자 우리가 사용 승인 받는 거는요. 허가 대상 건축물,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신고 대상 건축물만 해당하는 거예요. 신고 대상 가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8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정기 점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그렇습니다. 1번 다중이용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을 기준해서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만 한번 그 정기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당연히 맞는 표현 아닙니까? 그다음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법상 의무적 관리자 이거는 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나타나니까 이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그다음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 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정기 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정기점검 실시 절차를 기준일로부터 얼마네? 바로 2년이 되는 날 2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에 미리 알려야 된다. 당연히 맞는 표현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4번.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없고 점검 결과가 건축물의 유지관리의 세부 기준에 따라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단 한 차례 한정해서 면제할 수 있다. 맞죠? 다음 5번 보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자체는 2번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제3절에 있는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관계가 아닙니까? 자, 그래서 얘 지금부터는 이제 안전에 대한 말가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규제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자, 그럼 1번 건축법령상 200제곱미터 이상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 안에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 연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자, 보면 자, 공장을 건축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연면적 합계는 얼마죠? 연면적 합계는 1,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연면적 합계가 5,000이라 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럼 당연히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가서 조경을 해야 된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좀 인지해 둘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봤을 때 적용해야 되는 거고. 2번 면적 5,000제곱미터 대지의 공장. 그러면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그다음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의 공장. 자, 건축의 공장 이 경우는 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 미만이면 안 하는 거고 여기는 미만이라는 소리 안 들어갔잖아요. 그럼 해야 되는 거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역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니까 건축부 전면적응 받아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 자연 녹지적 녹지적은 자연 녹지든 보전 녹지든 생산 녹지 녹지적은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 4번. 그다음 주거지역에서 연면적 합계가 1,000. 원래 1,500제곱미터. 우리가 그 조경이란 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적용하는 게 원칙이고 그다음 여기 건물이 있다. 그러면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원래 안 하고 이상이면 해야 되는데 자, 여기가 다만 이제 물류 시설로서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해야 된다 하는 것만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왜 5번이 해야 되는지 알겠죠?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지역? 주거지역.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2번 건축법령상 공개공지, 공개공간 등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자, 이 공개공지, 공개공간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 공개공지 공간은 우리가 이렇게 되면 돼요. 1준위, 상준위가 인정이 많다.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도시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그럼 되겠죠. 그런 1번은 당연히 근린상업지니까 당연히 설치 의무가 되겠죠. 다음 우리가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분명히 2번이 틀렸네요. 자, 얼마?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 그래야 되겠죠. 문화 집회시설, 판매시설 중에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가 되는 거고 업무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운수, 여객용만 해당하는 걸 볼 수 있겠죠. 다음
3번 공개공지 등의 설치 면적은 대지 면적 10% 이하 범위로서 범위 안에서 건축 조례로 정한다. 4번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에 기간 동안 건축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의 위한 문화 행사를 열거나 판촉 활동을 할 수 있다. 맞죠? (5번)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여 건축하는 경우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가로격 등 지역에 대해서 용적률과 높이에 대해 1.2배 범위 안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틀린 건 2번이 틀렸습니다. 2번은 연면적이 아니라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3번 건축법상 도로와 건축선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자, 우선은요. 이건 대지와 도로 관계죠.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이다.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장은 3,000제곱미터 이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 뭡니까?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건축물 대지는 도로의 6m 아니라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되겠죠. 틀렸습니다. 다음 국토의 계획 및 법률,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는 모두 건축 아니죠. 건축법상 도로가 되려면요. 건축법 반드시 이게 돼야 돼요. 보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보행이 안 되면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막다른 도로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막다른 도로라는데 이거는 도로의 길이는 요 너비를 좌우시켜요. 그래서 이 길이가 10m 미만이고 35m 이상, 여기는 2m 이상, 3m 이상, 6m 이상, 단 도시에 관한 읍면적은 4m 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35m 이상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6m 이상 도로 맞네요. 그래서 3번이 맞는 거고요. 네, 허가권자는 지정한 도로를 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로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외 거주하는 등의 이해관계 동의를 얻기 곤란하다고 허가권 인정 경우는 동의를 얻지 않고, 그렇죠? 동의를 얻지 않고 가서 동의를 얻지 않고 뭐라 볼 수 있어요?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자, 폐지 변경은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지정할 때만 이런 예외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5번 시장건설구청장은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건축선, 자 원래 건축선은 도로와 대지가 만나는 선 4m 이상이면 이 도로와 대지 만나는 건축선인데 미관 등을 이유로 따로 지정 건축선에 뒤로 후퇴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4m 이내로 따로 하는 것을 무슨 건축선? 지정 건축선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뿐이 옳지 않구나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4번 건축법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일정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건축법 시행령에 정해진 최소 면적 기준으로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대지분할 제한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대지분할 제한이라는데 대지분할 제한은요. 주상, 공록, 기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60제곱미터, 60제곱미터, 상업공업은 150제곱미터, 그 다음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거지역이니까 전용의 일반 주거지역은 60이야지 60. 그래서 틀렸고요. 상업지역 150 맞네요. 그렇죠? 정답은 3번이 옳은 것이구나 알 수 있겠죠.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그래야 되겠죠. 다음 5번 건축법령상 각종 면적 산정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그랬습니다. 건축 면적은 1층의 바닥 면적과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니죠. 틀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알겠죠? 이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 다음 2번 한옥인 건축물에 첨화나 차양 등이 있는 경우 끝으로부터 2m. 2m. 자, 그래 볼 수 있겠죠. 후퇴한 부분의 수평투의 면적이고 생활 폐기물 보관함 이런 경우는 건축면적 산정이 포함되지 않는 것. 다음 4번이 정답이네요.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된 기계실, 전기실, 놀이터, 조경시설은 바닥면적 산정 시 제외된다. 당연히 맞는 거죠. 그 다음 건축면적이란 건축물의 외벽이 없는 외곽기둥인데 중심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 면적으로서 용적률 산정에 필요한 면적이다. 아니죠. 이거는 대지면적의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말을 썼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지면적의 건축물의 연면적비 그래 줘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음을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정답 자체는 몇 번이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면 바로 4번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다음 이제 특별건축구역 등에 대한 것이네요. 그러면 제4절 1번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1번 특별건축구역을 지정 신청받아 지정할 수 있고 지적 신청이 없더라도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당연히 맞죠. 뭐 할 수 있어요? 신청에 의한 경우도 있지만 직권에 의한 경우도 있다 하는 걸 정확하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2번 국토교통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지방건축위 심의를 거쳐야 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특별건축구역 안에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특례 적용 계획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권자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 특별건축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맞죠. 다음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물에 대한 미술 작품의 설치, 부설 주차장의 설치, 공원의 설치 등은 배제할 수 있다. 배제가 아니죠. 자, 이거는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자 이렇게 되겠어요. 제가 암기 코드를 이렇게 했죠. 미, 장, 원, 용, 건, 조, 대, 높이. 그래서 요거는 통합 적용하는 거고 요건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응?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미술작품 우리가 주차장, 공원 이거는 통합이란 말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몇 번이 틀렸다 볼 수 있냐면 5번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은 건축법령상 특별가구를 지정할 수 있는 미관지구. 자, 종전에 미관지구였는데 이제 미관지구가 없었을까? 이걸 갖다가 경관지구로 좀 고쳐주세요. 경관지구. 그래서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정된 도로가 아닌 것, 특별가로구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가로구역이 되면 특별건축구역이 된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1번 건축선을 후퇴한 대지 안에 대지에 접한 도로로서 허가권자가 건축주를 정하는 건축물. 그다음에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지역 안의 도로. 그다음 자동차 도로로서 틀렸죠. 자, 뭐 해야 돼요? 보행자 전용 도로 해야 되겠죠.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하면 큰일 납니다. 안전사고 나요. 그래서 이건 잘못됐구나 볼 수 있겠죠. 정답 3번. 그 다음에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지관의 도로. 또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장을 고시하거나 허가권자가 건축주를 정하는 도로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 3번 건축법령상 규정된 건축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렇습니다. 1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1인 경우라도 그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구역을 건축협정 대상 지역으로 하는 건축협정을 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인 결합협정, 건축협정 체결자를 본다. 당연히 맞는 얘기죠. 나 2번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이 정하는 자, 이하 소유자 등이라는데 전원합의, 자 전원합의 맞습니다. 전원합의서 도시재정비 촉진하는 특별법에 따른 존치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당연히 우리가 보면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 3번 건축협정 인가권자는 인가하기 전에 건축협정 인가권자가 두는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건축협정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 구역 안에 보면 대지 조경,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지하층, 부설주차장, 건축선, 건폐율, 용적률. 자, 이거 분명히 틀렸죠. 자, 뭐라냐면 우리가 봤을 때 건부지 그랬습니다. 자, 이게 뭐냐? 건축선에 대한 건, 부설주차의 부, 알겠죠? 그래서 되겠고, 그다음에 지하층, 알겠죠? 그걸 갖다가 뭐 해서는 안 된다 볼 수 있냐면 이걸 갖다가 쪼개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기 조경 되겠죠. 그다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거기 나온 것처럼 뭐가 문제될 것이냐. 그러면 용적률에 대한 사항은 여기에 없구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자, 쪼개서는 안 된다. 개인 하수 처리까지. 자, 그래서 첫째 대지 안의 조경, 알겠죠?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그다음에 지하층, 지하층. 그다음 건폐율 여기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건폐율.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봅시다. 이게 건폐율, 부설주차장, 지하층, 이것이 조경, 이게 개인 하수처리 이겁니다. 그래서 건부지는 쪼개지 말자 이렇게 외우면 돼요. 쪼개지 말자. 정답 4번이네요. 4번. 자, 그다음 5번 보면 협정 체결자 또는 건축협정 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건축협정자 과반수 등. 자, 합의는 전원이 하는 거고 폐기 때는 과반수 등이라도 해야 된다.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 4번 건축법령상 빈집 정비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빈집 정비 절차는 누가 하는 거죠? 대장소관청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시장군구청장이 빈집 철거를 명할 경우에 그 빈집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이 이에 따르지 않으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 2번 철거한 빈집 소유자의 소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빈집에 대한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직권 철거 시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60일이 경과되면 이겁니다. 그래서 보면 2번이 틀렸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실 수 있겠네요.
그 다음 3번 대장소관청 자 시장군구청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빈집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정당한 보상, 시가보상이 마찬가지죠. 그 다음 4번 빈집 소유자가 보상비 수령을 거부하거나 빈집 소유자의 소재 불명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공탁해야 된다. 맞죠? 공탁하는 거. 그 다음 5번 자 시장군구청장이 빈집을 철거하려 할 때는 지체 없이 건축물 대장을 정리해야 하며 건축물 대장을 정리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해당 빈집이 이 법에서 철거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말소 등기를 촉탁한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빈집 절차는 시험 출제 가능성이 좀 높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거기 2번이 틀렸죠. 빈집 철거할 때는 1회 이상 일간 신문에 하고 60일이 경과되면 철거하는 거죠. 그 다음 5번 건축법령상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시도사가 설치하는 광역지방건축민원 전문위원회와 시장군구청장이 설치하는 기초지방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건축물의 허가, 건축 등과 관련된 허가권자의 처분에 한한 것으로 한정하여 심의한다. 분명히 틀렸네요. 자, 이거는 허가 처분 완료 전에 하는 겁니다. 민원적인 입장을 갖다가. 그래서 여기 허가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하기 전 것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럼 광역은 허가권이나 도지사의 건축허가나 사전 승인에 대한 질의 민원을 심의하는 거고 기초는 시장군구청장의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관련된 질의 민원을 심의하는 거고 자, 이 신청인이 질의 민원을 갖다가 받으면 15일 내에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되고 사정이 있으면 15일 내에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그다음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질의 민원에 대해서 관계법령, 관계행정기관 유권해석, 유사 판례와 현장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심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면 되겠고요. 그다음 5번에 보면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민원 심의의 결정 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해당 허가권자 등에 통지하며 통지받은 허가권자 등은 이를 존중해야 하며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통보해야 된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 허가 전에 하는 절차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건축법의 마지막 문제네요.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건축물의 건축이나 용적률을 초과한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받지 아니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적용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의 50% 해당하는 금액 위반 면적을 급한 금액 이하의 범위 내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금액에 이행강제를 부과한다. 맞습니다. 나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이면 2분의 1 범위 내에서 하는 건 맞습니다. 허가권자는 영리 목적을 위하여 상습이나 영리 목적을 위하여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는 법에 따라 금액을 50% 범위에서 가중. 맞습니다. 가중하는 것. 그 다음 허가권자는 이행강제를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미리 계고한다. 자, 맞죠? 그 다음 5번 보면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는 받는 아니죠. 새로운 것만 잡아보세요. 이행을 했다. 그러면 새로운 것은 부과하지 아니하고 중지시키고 알겠죠? 이미 부과된 것은 납부해야 된다는 걸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5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다음 강좌는 주택법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